2024년 7월 12일 MIN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에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 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삼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 대안 반영 폐기 10건, 철회 2건, 임기 만료 폐기 40건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했다. 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 혁신 선거 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B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35.5%, 정치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 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 공약은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에서 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 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악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 1, 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이동, 주례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 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 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 유아 체험교육관 건립,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단. 경제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 테마시장 조성 등 1개뿐이다. 감전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학 공약 역시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 둥지로 남아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 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이 다수이다. 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 즉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 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제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악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 설계 완료, 2029년 가덕 신공 한계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악터널 민투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제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부산구치소 부지 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 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 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를 받았다.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상에서 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 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루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 감전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성에서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놀이 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인은 거치례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장제원 의원 선거 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밸리 혁신 선거 공약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오지는 오곡, 밸리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